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9월 29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살벌했던 하루였죠. 장초반에 코스피는 2% 가까운 큰 폭락을 보여주었었고 코스닥도 그에 못지않게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씩 회복을 해주면서 양 지수 모두 1% 초반에서 낙폭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상승했던 종목이 특이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기아,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빨간불을 보여주었고 또 보합을 보여주었던 종목까지 합친다면 현대차, 크래프톤 전반적으로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가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HLB하고 한국 BNC,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가 강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오늘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그리고 첨보 지금 보시는 소재 기업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일진머티리얼즈라든지 SKC,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은 모두 3%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같은 2차원지 소부장 기업 중에서도 오늘의 흐름이 크게 나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이 큰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매도세만 보여주었고 기관은 장 막판에 1시간을 남겨두고 약 1,000억 원 규모의 순매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조금이라도 낙폭을 만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의외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가 큰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큰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장중한테 10만원을 깨기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반도체 관련주는 어제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오늘 생각보다 낙폭을 조금 더 키웠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네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짙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이노베이션, KB금융, 아난티,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크래프톤, 현대중공업,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 올렸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새벽에 종료되었던 미국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정말 좋지 못했거든요. 미국 주식을 하신 분이라면 미리 보셨겠지만 지금 보시면 S&P 500이 2%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2.8% 강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폭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우지수는 나스닥하고 S&P 500에 비해서 폭락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6%의 큰 급락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좋지 못했고 이런 부분이 아시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을 옥죄고 있는 이슈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세 가지 악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의 상황을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다시 한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큰 폭의 상승과 함께 1.55%를 넘어가면서 직전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감과 또 많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에너지 가격을 살펴봐도 국제유가는 어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천연가스 다시 한번 2.5%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또 한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하고 천연가스 관련주들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유가하고 천연가스가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대적으로 밀리는 종목이 있고 또 어떤 종목은 보합을 보여주고 약간은 나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은 조정이 나온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들 당장 매수하지 않더라도 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종목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약세를 불러오고 있는 첫 번째 이슈, 인플레이션 우려감과 많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고 그 때문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코스피 지수가 이 당시와 닮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내용은 처음 설명해 드리는 것인데 최근에 미국에서 부채 한도 유예안이 부결이 되면서 디폴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부터 조금씩 시장에 나왔던 이슈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미국의 부채 한도 유예안이 부결이 되었다는 소식이 나옴으로 인해서 디폴트 위기가 고조되었고 이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미국 시장의 상승을 방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일단 디폴트라는 것은 채무 불이행, 다른 말로 국가 부도라는 뜻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투입했고 부채 상한을 이미 넘어섰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부채 상한을 넘었기 때문에 부채 한도 상향안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야당이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서 부채 한도 상향안이 부결이 되었고 그로 인해 미국 정부가 부채 이자를 갚지 못해서 디폴트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흥국 시장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폴트 위기라는 것은 조금 과장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난 2011년도에도 한 차례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부채 한도 합의에 대한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였었고 그런 부분이 과거에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하향되었고 굉장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처럼 이렇게 신용등급이 강등이 된다면 사회보장연금이라든지 재향군인 수당 그리고 공무원과 군인들의 월급 이런 것들이 중단될 수가 있고 또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정부 지출의 40% 이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된다면 국채를 담보로 하는 많은 자산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와 연계된 많은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채 한도가 유예안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디폴트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 10년 전 사례를 봤을 때는 이게 어쩌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슈들, 시끄러운 재료들 그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미국 3대 지수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또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까지 오늘처럼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채 한도 유예안이 부결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봉합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도 한번 살펴보니까 지난 1960년도 이후에도 부채 한도 상향안이 78차례나 조정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조금만 더 타협이 된다면 충분히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옥죄고 있는 두 번째 재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중국의 전력난. 지금 보시는 이슈도 제가 어제 한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에서 최악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애플하고 테슬라 그리고 국내 많은 기업들까지 10월 초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이런 부분이 관련주들의 약세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전력난이 지금 최악을 맞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호주와의 외교 갈등. 지금 중국이 호주하고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 때문에 지금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하단에 나와 있듯이 부메랑이 되어서 중국이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는 평이 있거든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석탄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그 수입 중에서 절반가량이
지금 호주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스스로의 발등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중국도 세계 시장 흐름에 맞춰서 지금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서 석탄이나 화석연료 발전을 규제하는 것도 전력난 심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로 하여금 전 세계 맑은 하늘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화석연료 발전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국의 전력난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첫 번째 이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에는 수많은 글로벌 공장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 아이폰과 테슬라의 공급 차질, 나아가서 철강 공급 차질,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최근에 중국 헝다 이슈가 있었죠. 사실 이것도 완전하게 끝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크게 네 가지 재료가 지금 시장의 상승을 방해하고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우려감과 많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디폴트 위기,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의 전력난, 그리고 네 번째는 끝나지 않은 중국의 헝다 이슈. 이 네 가지를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들면서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어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일단 천연가스 관련주들, 어제 제가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은 지금 제가 촬영 시점에 0.5%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지수 대비는 선방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성에너지, 해당 종목은 지금 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20%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연가스도 다시 상승했고, 국채금리도 강하게 상승했지만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은행주하고 보험주, 그렇게 별다른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외적인 요소들, 미국의 디폴트 위기라든지 중국의 전력난, 이러한 이슈가 상승을 상쇄시키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관련주들, 특히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계속 관심을 두고 관찰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매수 기회도 있을 것이고, 또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함께 주가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정말 좋지 못했는데, 항상 시장이 좋지 못할 때는 어떤 악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이 반등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3000포인트 초반으로 하여금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오고 있구나, 그런 관점을 한번 시장을 내다보신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